역사상 지금 가장 고평가잖아요. 역사상 최악의 거품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입주 폭탄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기반의 부동산 시스템 니치고를 운영하는 김기현 데이터노우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코노미서 작년 4월에 집터뷰로 한번 대표님을 모셨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이미 어깨 수준이다. 그래서 2021년부터 하락장이라고 보셨는데 그 네. 의견이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밝혔지만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뭔가 변곡점이 시작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제가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제가 이제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일부 지방은 하락을 끝내고 상승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고 서울과 몇 군데 이제 고평가 지역은 20년과 21년을 기점으로 지는 해가 될 거다.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코로나였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버렸잖아요. 그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떨어지기가 사실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전세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이런 급등한 전세 가격이 또다시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그러면서 자산 시장의 호황이 아직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정황상 특히나 이제 거래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부터는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국내 주택 시장이 지금 현재 상황이 작년에는 지금이 어깨라고 서울은 어깨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한 어디쯤 지금은 왔을까요? 이제 눈썹 위에라고 할 수 있죠. 눈썹 위에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주식 시장도 저희가 면밀히 지켜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주식 시장이 어찌됐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월봉 데이터를 보면 고점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장 최고 고점이 1월 달이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주가가 본격적으로 혹시라도 떨어진다. 그게 뭐 제가 봤을 때 당장 나타날 것 같지는 않지만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주가가 급격하게 뭔가 이렇게 하락하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는 정말로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이제 끝나가는구나라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혹시라도 좀 무리하게 집을 사신 분들은 그때가 그나마 파실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올해 많이 오를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주장의 이유가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향후 몇 년간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저조하고 또 시중의 유동성 풍부하고 이제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고 이렇게 이제 논리들을 하고 있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님은 그래도 이제 좀 올해 말 내년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는 어깨라고 했고 올해 이제 눈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썹 이렇게 머리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훅 떨어졌어.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주식은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눈썹 위에서 사신다라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2007년이나 2008년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호황 거의 끝나가는 즈음에 그 열풍에 타서 일부 고평가된 경기도나 서울에 사셨던 분들은 몇 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했잖아요. 요거는 제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책에도 이제 있었던 부분인데 GDP 대비해서 대한민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요 차트는 이제 서울만 비교한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과 GDP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빨간색이면 GDP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거고요. 즉 아파트가 GDP 대비해서 고평가다. 반대로 이렇게 낮으면 저평가고 높으면 고평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의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판단하는 데도 버핏 지수라고 해서 GDP랑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대한민국 GDP와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해보자 해서 이제 만든 데이터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보시면 고점이 언제였냐면 2007년 3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 3월. 그러니까 딱 과거에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의 고점일 때 GDP 대비 고점이었었고, 언제가 제일 낮았어요? 13년 연말 14년. 근데 이때가 사실 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아파트 시가총액이 낮았을 때가 사실은 사기 제일 좋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역사상 최고죠.
충분히 근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사실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건전한 유동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유동성에는 전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비율이 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으로 지금 쌓아 올린 거고 역사상 지금 가장 고평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일부 분들이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당장도 GDP 대비해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즉 가장 고평가되어 있을 때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한번 거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역사상 최악의 거품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뭐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 구하는 것 자체는 전문가들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그 어떤 전문가라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모르니까. 근데 데이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남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작년 초부터 19년 말 20년 초반서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때만 하더라도 유튜브 이렇게 찍으면 저도 댓글을 가끔씩 보는데 아 참 이상한 댓글들이 많아요. 아니 무슨 지방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는다. 아니 띄우기 지역 띄우기 무슨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방이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냐는 등 막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다 데이터가 전망했던 대로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2018년 빅데이터 부동산 책에서도 제가 전망했던 시도별 전망이 다 맞았잖아요. 데이터가 오른다라고 이야기했던 데는 다 올랐고 데이터가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던 데는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기술이 훨씬 더 많이 발달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신문기사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다 찾아봤어요. 각종 전문가 했던 이런 것들. 근데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다 틀립니다. 근데 가장 잘 알아맞추는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들이냐? 오늘도 내일도 부동산은 지금이 제일 싸다. 근데 그런 분들이 조만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큰일 날 때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 왜? 거의 지금 임계점에 지금 근처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 골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길어질 수 있다라고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성의 힘으로 가고 있는데 이 관성의 힘에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시킬 그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요소가 어떤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자산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매수 세력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거래량 데이터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역사상 지금 한 15년 동안 거래량이 3번 크게 터졌어요. 제일 먼저 터졌을 때가 언제냐면 2006년 연말이었습니다. 그때가 정부가 2003년부터 계속 부동산 시장을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던 시기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저히 못 버티고 영끌을 해서 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게 어디냐면 2015년 초반. 그때는 하락을 마치고 이제 막 머리 들까 말까 하던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고점에서 몇 년간 계속 오르다가 터진 거래량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다. 왜냐면 영끌에서 다 샀으니까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근데 바닥 치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던 이런 시점, 즉 바닥에서 탈출하면서 거대한 거래량이 터진 건 뭐냐면 이거는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그게 2015년 초반에 그런 거래량이 터졌던 거고요. 그런데 역사상 세 번째 거래량이 언제 터졌냐? 작년 중순에 터졌어요. 2020년 중순에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오르니까 영끌에서 산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수도권 부동산의 매수 이런 나이대를 보면 20대, 30대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제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죠. 더군다나 올해 또 중순 이후서부터는 세금이 또 굉장히 많이 보유세가 급등을 하잖아요. 계속 이제 보유세는 21년, 22년, 23년 해가 갈수록 보유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더 이상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실제 소득은 멈췄습니다. 그게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세금 떼고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멈췄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재정을 풀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누구한테 부메랑이 오죠? 저희들한테 다 세금을 또 걷어야 되잖아요. 돈을 풀었으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올해 하반기서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 어느 즈음부터는 뭔가 변곡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럼 매수세가 줄고 세금 부담이 더 커지고 그렇죠. 소득도 줄어들고 그리고 금리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복합적이네요. 매우. 네, 맞습니다. 복합적이죠.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기초 체력. 그러니까 201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좋았어요. 사람들의 소득도 늘고 인구도 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소득은 아예 멈췄죠. 근데 앞으로는 하락할 일밖에 없죠. 그다음에 각종 기술 발달 때문에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질 거죠. 근데 부동산 엄청난 고평가에 지금 정부가 뒤늦게 공급하겠다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2025년, 26년, 27년 좀 늦어지면 2020년대 후반에 이제 입주가 엄청 몰릴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게 뭐냐면 일본도 이제 부동산 버블이 엄청나게 심하게 있었잖아요. 80년대 후반에. 근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공급을 엄청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이제 더 폭락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락을 할지 내년부터 하락할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데이터가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하지만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늦게 23년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럼 23, 24, 25, 26 원래는 요 정도까지만 하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쯤부터 뭐예요? 수도권에 공급 폭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머리 들려고 하는데 공급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입주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미치는 영향이 작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은 좀 달라요. 어마무시합니다.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입주 폭탄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자, 이제 보시면 여기 2021년이고 올해 내년, 22년, 23년, 24년 지금 어때요? 여기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보면 어때요? 역사상 가장 많은 입주 폭탄이 1년이면 그냥 버틸 수 있는데 2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가을이나 연말서부터는 인천의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지코노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평가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직은 상승의 초입부 정도는 발목이라고 볼 수 있는 발목.